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현승입니다. 네, 노혜경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튤립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가지고 그때 이제 뭐 3대 버블 그러면서 튤립, 남의 회사, 미시시피 버블 이렇게 3대 버블 얘기를 했었는데 튤립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래서 아주 시리즈로다가 이번에는 버블 시리즈. 그래서 버블 시리즈인데. 버블 시리즈로 해서 이번에 두 번째로 남의 회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의 회사 지난번에도 잠깐 이제 소개만 드렸었는데 18세기 전반기죠. 그렇죠. 그렇죠. 네. 1710년대, 20년대 예. 그쯤 시기라고 이제 기억이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남의 회사, 그 회사 이름인데, 그죠? 회사죠. 그래서 네. 저 이렇게 버블 시리즈 이렇게 봤는데도 남의 회사, 미시피 뭐고 남의 회사, 회사인데 왜 또 버블일까? 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렇죠. 사실 그 튤립은 한참 전에 있었던 거고 네. 남의 회사하고 미시시피는 거의 동시입니다. 네. 영국과 프랑스에서 동시에 일어나는데 남의 회사는 하고 이제 미시시피가 둘 다 그 배경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정부가 굉장히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었고 또 그 부채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복잡한 사건이 생기면서 주가가 폭등을 했다가 일순간에 그냥 폭락을 하면서 굉장히 큰 충격을 주었던 사건인데요. 먼저 이제 영국의 남의 회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10년에 로버트 할리가 이제 재무부 장관이 됐습니다. 그 우리나라 연예인 로버트 할리 있죠. 네. 그 로버트 할리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 로버트 할리가 이제 재무부 장관이 됐는데 이 당시에 영국에서 채무를 지는 과정이 그러니까 영국 정부가 지금은 정부가 이제 국가가 부채를 진다 그러면은 정부가 돈을 빌려오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렇게 하질 않고 각 부서별로 나눠서 돈을 빌렸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아주 통합적인 어떤 그 정부의 중앙 시스템이 아니고 그쵸. 부서별로. 예.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조선사를 전공하다 보니까 예. 조선시대도 그런 경우도 후기에는 예. 그렇게 많이 좀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게 총액을 갖다가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아, 다 각 부서별로다가 그쵸. 이제 네. 부채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 로버트 할리가 들어가서 쭉 봤더니 이거는 뭐 감당할 수가 없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정확히 얼마였는지가 보니까 자료마다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뭐 어디 5천만 파운드였다는 얘기도 있고 뭐 얼마 나오는데 뭐 그 숫자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이때 이제 그게 많이 빚을 진 게 역시 뭐 전쟁에 많이 참여하고 또 왕실에서 사치도 부리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빚을 잔뜩 지게 된 거죠. 그러면은 정부가 돈을 이제 아무한테나 가서 돈 좀 빌려주세요. 뭐 그럴 순 없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 지금 네. 이제 현대 개념으로는 정부가 뭐 돈이 없다 이러면 네. 일단 세금을 막 올리겠죠. 근데 이 시기에는 뭐 네. 그런게까지 이렇게 급격하게 지금 네. 세금을 올릴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국채를 발행하는데 이걸 네. 대행했던 데가 뱅크 오브 잉글랜드입니다. 네. 뱅크 오브 잉글랜드인데 가장 먼저 이제 일단 부채가 있는데 뭐 당장 갚아야 될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만 제일 급했던 게 뭐였냐면은 이 당시에 이제 프랑스에 가서 전쟁 중이었던 말보로 공작한테 그 군대한테 지급해야 될 급여가 30만 파운드가 있는데 급여가 밀렸던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안 주면은 군대가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네, 전쟁하다가 갑자기 돌아오니까 이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이었던 걸로 네, 기억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 복권을 발행한 거예요. 아. 네, 좀 이때 보니까 저도 이걸 몰랐었는데 복권 발행해가지고 필요한 돈을 이제 해결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실제 역사에서도 이런 일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복권은 굉장히 시기가 오래된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뭐 이집트 때도 이미 있었고 지금 이제 흔히 많이 알려진 얘기로는 이제 고대 로마 때 그 아우구스투스부터 시작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특정 목적의 사업 때문에 이제 복권이 발행되는 방식. 처음에는 대부분 이제 아우구스투스도 그랬고 네로 황제 때도 많이 이용을 했다고 하는데요. 뭐 전체 연회라던가 어떤 파티 석상이라든가 이게 있으면 그때 왜 이렇게 들어온 입장권 그 식사비에 해당하는 입장권을 사면 거기에 맞게 왜 나중에는 왜 요즘에 그런 놀이나 이런 그런 행사들 많이 하는 것처럼 그 번호표 뽑으면 이제 여기 뭔가 선물이 있고 뭐 이런 방식으로 시작이 됐다고 경품 해요. 행사네요. 네.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 뭐 흔히 요즘에 복권하면 로또 맞았다 이 로또라고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이것도 되게 재밌는 게 제가 좀 찾아봤더니 16세기 이탈리아에서 그 하수도 사업을 하려고 이렇게 복권으로 발행을 했었대요. 근데 그때 그 모았던 기금의 이름을 로또로 부르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건 현금으로 주급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현금으로 하는 것이 시작이 됐었고 지금 흔히들 이제 복권 뭐
마찬가지로 로또 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게 그때 이유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현대식 복권이라는 건 16세기에 시작된 거라고 봐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네. 그 전까지는 그냥 경품 행사. 그 정도가 네.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뱅크 오브 잉글랜드가 이때 그래가지고 로또를 발행을 했는데 이게 1710년에 수익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때 할리가 여기서 이제 존 블런트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모든 남해회사 버블의 원흉인 존 블런트가 여기서 딱 등장을 하죠. 이 당시에 존 블런트가 뭐 하던 사람이냐면은 뭐 회사를 갖다가 세웠는데 뭐냐면 이게 뭐 할로우 소드 브레이드 컴퍼니라는 건데 이게 이름만 봐가지고는 무슨 회사인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은행이에요. 비공식적인 은행을 갖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뭘 해서 돈을 벌었는지 저 정확하게 조사는 안 해봤는데 저건 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은행을 사설 은행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네. 그 할리가 찾아가서 그렇죠. 얘기를 네. 했던 모양이군요. 근데 이놈이 돈을 이제 잠깐 이 사람이 복권을 파는데 이게 완판이 돼요. 오, 그러니까 복권 잘안 됐다고 그러는데 그쵸? 어떻게 잘 됐네요. 그러니까 이게 뱅크 오브 잉글랜드는 아마 뭐가 이렇게 그 전통적인 방식으로 했던 것 같고 상당히 새로운 방식을 적용을 했었는데 네. 이때 어떻게 팔았는지는 정확히 안 나오고 요 다음에 이거 한번 성공한 다음에 또 팔아요. 네. 그러니까 한 재미를 봤죠. 그러니까 어떤 게 있냐면은 복권 이름을 200만 보험, 이해 200만의 모험, 아니면 클래시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름을 갖다 복권에다가 주면서 이걸 어떻게 구성을 했냐? 뭐 복권 가격을 100파운드로 하고 최고 상금을 2만 파운드. 오. 그리고 모든 티켓이 최소 10, 그러니까 10파운드, 그러니까 10분의 1은 돌려받는 거죠. 아, 일단은 다 네. 그냥 무조건 다 이런 그쵸. 안 걸리면 네. 아는 게 아니고 어쨌든 요만큼은 네. 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은 왜 90파운드를 냈는데 네. 한 푼도 안 줄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거나 네. 100파운드를 냈는데 10파운드는 기본적으로 다 준다 이렇게 하는 거랑 생각해보면 같은 같은 거죠. 거잖아요. 네, 네. 근데 10파운드를 되돌려 준다라는 거에 사람들이 그냥 사람들이 예, 그렇겠군요. 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상수를 부리는데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 그 다음에 상금은 총액으로 광고를 했는데 실제로는 이거 총액을 주질 않아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고정연금으로 해가지고 분할 납부하는 거죠. 장기 연금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네, 근데 받아가는 똑같이 입장에서는 그냥 당장 지금 큰 돈이 나가진 그쵸. 않겠네요. 네, 그러니까 10,000파운드를 받는다 그래도 사실 이자 따지고 보면 훨씬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것도 한번 혀놓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이때 일단은 되게 두 가지인데 이게 잘 팔리니까 수익이 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정부에서는 일단 돈을 받았고 네. 받은 다음에 차근차근 조금씩 지급하면 되니까 네. 그만큼 단기 자금에 대한 부담이 줄은 거죠. 단기 그럼 채무에 대한. 사업할 만하겠습니다. 네. 발행한 입장에서는. 그래가지고 이제 이때 블런트가 99만 3천 파운드치를 팔았다 그러고요. 그 네. 친척이었던 찰스 블런트라는 사람이 이 사람도 중요해요. 찰스 블런트 나중에 한번 나오는데 네. 이 사람이 5천 파운드의 비용으로 복권의 페이 마스터가 됐다. 그러니까 페이 마스터가 됐다 그러는데 아마 이걸 이제 총 관리하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일단 그러면 이거 발행해서 상당한 재미를 받겠네요. 그렇죠. 네, 이러면서 또 로버트 할리의 신뢰를 얻게 된 거고 네. 이 존 블런트라는 사람이 상당히 이름을 알리게 된 거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보면은 이 복권 문제가 해결된 게 1710년인데 그 다음에 드디어 남의 회사를 설립을 하죠. 요거는 여기서 이제 이게 남의 회사의 수익 모델이 재밌었던 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정부의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의 채권, 그러니까 빌린 네. 돈 방식을 남의 회사의 남의 회사 주식으로 그렇죠. 바꿔준다. 예, 예. 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마 이 부분을 사람들이 잘 헷갈려요. 저도 이제 인터넷 같은 데 뒤져보면 사람들이 설명을 할 때 그냥 이렇게만 말하고 넘어가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주식 예, 주식 예. 채권 전환 그쵸, 뭐 예. 이런 단어만 이제 그쵸, 알고 예. 있죠. 네. 자,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정부가 지고 있는 이제 부채가 있는데 그 부채하고 똑같은 액수를 남의 회사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는 부채 부담을 더는 거예요. 남의 회사가 이제 그 부채를 떠안는 거죠. 떠안는 방식으로. 네, 떠안고 그거에 대해서 정부는 여기서는 이제 이때 6%로 했는데 6%씩 이자만 갚으면 돼요. 근데 이때 했던 액수가 얼마냐면 아주 많은 액수가 아니에요. 900만 파운드니까 영국 정부의 전체 부채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부분인데 900만 파운드의 빚을 남의 회사가 가져가고 이 회사는 그냥 회사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있는 회사의 주식을 말하자면 상장을 하듯이 공모를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주식을 사잖아요. 네네. 주식을 사면은 그전에는 내가 정부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네. 채권에 대해서 정부에서 나한테 매 해마다 이자를 지급하잖아요. 그렇죠. 예. 정부는 나한테 빚을 그쵸. 지고 있었으니까. 예. 근데 네. 정부는 이제는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는 거고 남의 회사에서
그 사람, 그러니까 개인들한테 이 주식을 산 사람들한테 채권에 대한 이자가 아니라 회사의 수익이라 그러면서 배당을 해주는 거죠. 주식에 대한 예. 배당금의 형태로 받게 되는 예. 거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900만 파운드인데 정부에서는 6%의 이자를 남의 회사한테 줘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54만 파운드를 지급을 하죠. 그 다음에 수수료까지 합쳐가지고 다 계산해서 56만 8,279파운드를 해마다 남의 회사한테 정부가 주는 거예요. 정부가 예. 주고. 예, 그 대신에 이제 900만 파운드에 대한 채무는 사라진 거죠. 정부가 갚아야 될 거를. 그럼 일단 영국 네.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부담이 덜어져 버리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900만 파운드라는 게 아마 상당히 그 당시에 악성 채무일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당장 갚아야 될 돈들, 소비자, 급하게. 네, 그 채권자들한테. 근데 이거를 이제 그렇게 나눠가지고 그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을 하게 된 거였죠. 네. 그러니까 채권이라는 거는 제가 돈을 빌려준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 매년 갚아야 되는 거고 주식이라는 건 돈을 빌려준 게 아니라 내가 그 회사의 오너가 되는 거잖아요. 주식을 사는 그렇죠. 순간에. 내가 예. 주인이 되고 그렇죠. 거기에 나는 이익에 대한 배당금을 받는 예. 방식인 거죠. 네, 그러면 남의 회사는 부채를 떠안고 네. 부채를 떠안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식에 대한 주주들, 주주들, 회사의 이익을 네, 네. 가지고 배당을 해주잖아요. 네. 그럼 회사가 이익을 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럼 이익을 물론 정부한테 받는 매 해마다 들어오는 6%의 이자도 이익이지만 네. 그걸로는 불충분했죠.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회사잖아요. 네. 회사. 남의 그래서 회사인데. 남의 회사가 그러면서 정부한테 요 6%만 받는 게 아니라 또 뭘 받았냐면은 남아메리카 지역에 대한 그 독점권, 무역 독점권을 받게 돼요. 그렇죠. 당시에 네. 이렇게 그 소위 이제 제국주의화 돼가고 있는 나라들이라든가 그렇죠. 식민지를 네. 경영하고 있는 나라들이 네. 그 식민지에 대한 어떤 무역이라든가 뭐 특히 시기엔 뭐 노예들 그렇죠. 노예목도 있고 그런 식으로 많았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때 그러니까 남해라는 게 뭐냐면은 남아메리카 지역 전체를 그 당시 연구에서 남해라고 불렀고 그래서 남해 회사가 된 거예요. 이름이. 그렇죠. 네. 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